오늘은 비견이 다른 육신과 합했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청간합에 대해서 아셔야 이번 영상을 이해하실 것 같아요. 청간합은 5가지가 있어요. 간목하고 기토가 합이고요. 병화하고 신금이 합이고, 무토하고 개수가 합, 경금하고 을목이 합, 임수하고 정화가 합이에요. 천간의 글자가 10개인 건 다 아시죠? 그래서 십천간이라고 하잖아요.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를 2개씩 짝지으면요, 이렇게 5가지 천간합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간목일간이다. 그런데 또 간목이라는 비견이 있고 기토라는 정제가 있다. 그러면 비견과 정제가 합이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내가 기토일간이다. 그런데 또 기토라는 비견이 있고 간목이라는 정관이 있다. 그러면 비견과 정관이 합이다. 그러는 거예요. 항상 양일간들은 정제와 합을 하고요. 음일간들은 정관과 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일간이 합하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일간 말고 비견이 또 있어서 비견이 합하는 걸 보셔야 합니다. 주의하시고요. 먼저 양일간이 비견과 정제가 합하는 경우를 볼게요. 비견, 정제가 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제성하고 연관이 된 얘기구나 하고 아시면 돼요. 이 정제를 여러분들이 돈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돈도 되고요. 정제라는 이 소유물 하나를 두고 이 비견이라는 사람들과 같이 공동으로 투자를 한다거나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는 권리를 가지려고 서로 끼어들어서 이권 개입하는 것이 비견과 정제의 합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 비견과 정제가 합한 사주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현상은 친구끼리 동업하는 모습, 그리고 부부가 맞벌이하는 모습, 또 부모님이랑 같이 일하는 형태를 예로 들 수 있어요. 다 돈 벌려고 하는 일이죠. 사실 정제는 굉장히 안정적인 경제활동 형태를 선호하고 이 성실한 모습을 보이기로 유명해요. 그런데 비견하고 같이 있으면 아무래도 쟁제가 되잖아요. 이익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과해지면 투기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투자하고 협심해서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고, 또 서로 많이 가지려고 싸우는 모습도 비견과 정제 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음일간은 항상 비견이 정관하고 합을 해요. 아까 비견 정제합이 경제성하고 연관이 된 얘기라고 하면 이 비견과 정관의 합은 지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견하고 지위를 놓고 경쟁하는 모습이거든요. 이때는 일간이 신약하냐 신강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 사주팔자에 이 비견하고 정관이 합으로 있는데 신왕하다 그러면 내가 지위를 얻는다가 되고요. 신약하다 그러면 비견이라는 이 경쟁자가 지위를 가져간다고 볼 수 있어요. 진급시험이나 어떤 승진 경쟁 이런 것들을 하면 이런 신약한 분들은 자꾸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죠? 그 밑에서 일을 해야 되겠죠. 비견을 도와서 일을 해야 합니다. 본사가 있는데 그 밑에 대리점을 운영하는 모습이나 프랜차이즈와 같은 형태도 예로 들 수가 있어요.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나 모르겠는데요. 육신에서는 항상 편자는 편자끼리 만나야 쓰임이 좋고요. 정자는 정자끼리 만나야 쓰임이 좋아요. 그러니까 편인, 편제, 편관, 비견, 식신 이거는 모두 편자에 속하고요. 정인, 정제, 정관, 겁제, 상관 이거는 모두 정자에 속합니다. 여태까지 제가 비견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 비견 편인, 비견 편제, 비견 식신, 비견 편관 이런 식으로 올려드렸잖아요. 이 모두 편자끼리의 조합을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번외로 이렇게 합을 한다는 건요, 항상 관계성으로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관계를 맺어서 쓴다는 뜻이거든요. 연대해서 활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연대하는 관계에서는 일간이 신왕해야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월지에 비견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게요. 인월의 간목, 묘월의 을목, 4월의 병화, 5월의 정화, 신월의 경금, 6월의 신금, 해월의 임수, 자월의 개수. 모두 월지에 비견이 있어서요. 걸록격이라고 하거든요. 무토기토일간은 걸록격이 없습니다. 무토기토일간은 지금 내용은 해당이 안 되니까 유념하시고요. 일단 격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직업에 관한 얘기구나 하고 아시면 돼요. 어떤 직업군인지, 그 직업을 내가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지위에 대한 높낮이 등을 말하고 있구나 하고 아시면 되거든요. 이 월지에 비견이 있는 분들은 걸록격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걸록격들은 참 그릇이 큰 격이에요. 그래서 나를 바로 세우고 뜻을 바로 세우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이렇게 사람들의 교육관을 바로 세우고 정책을 연구하고 공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인품을 갖춰라. 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윤리의식을 갖고 올바른 모습을 보여라 하는 이 체계적인 성장성을 지니려는 모습이 걸록격에서 나와요. 참 쉽지 않은 격이죠. 그런데 이 격만 걸록격이라고 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격에 맞게 자질이나 실력도 갖춰야 하고 또 환경도 받쳐줘야 돼요. 그러려면 있어야 하는 게 상신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 걸록격의 상신은 정관인데요. 이 첫 번째로 이 정관이라는 글자가 천간에 있어야 여기에 걸맞는 직책이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정인이라는 구신이 있어야 여기에 걸맞는 인품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상신과 구신은 다른 말로 하면 준비 능력, 활용 능력이라고 해도 되고요. 이 상신이 있으면 준비하는 데 필요한 도움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구신이 있으면 노력에 대한 결과가 잘 나오는 사람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관, 정인 이 두 가지가 다 있으면 상신, 구신이 다 있는 거니까 이런 분들은 정책을 연구하거나 행정이나 교육 쪽에 계신 분들이 많겠죠. 문관에 속하는 게 걸록격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걸록격이 되기 위해서는 천간에 재성이 있으면 안 되고요. 비겁이 있어도 안 되고 이런 제한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걸록격이 성격되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만큼 이 걸록격이 제대로 성격이 되면 큰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격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이 걸록격이 꼭 격에 맞춰서 안 살 수도 있어요. 이 걸록격에 맞게 산다고 좋고 안 맞게 산다고 안 좋고 그렇진 않거든요. 이 사주마다 다 쓰임이 있는 거고 이 타고난 팔자대로 열심히 살아가시면 됩니다.